내가 눈여겨봤던 물건이 좀 저렴하게 나왔어. 그러면 사실 사람이 최저점의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도 내가 막 바닥에 사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드디어 이제 원하는 가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시적으로 하락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셔야겠죠. 맞아. 자, 그러면 주택은 거래도 별로 없고 지금 대출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 기회를 보면서 금리 급등기에 줍줍을 하고자 수익형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 많은 분이 꽤 많으세요. 이분들한테 맞아요. 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이라든지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인데 나는 내 상가를 사고 싶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나 건물을 사고 싶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사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그분이 어찌됐든 실제 사업자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맞아. 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금리를 좀 깎을 수 있거든요. 임대사업자는 별로 안 깎아줘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실제로 내가 이 상가를 받아서 커피숍을 하거나 뭐 그렇죠. 플라워샵 한다거나 네, 아니 뭐 공방을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한다거나 뭐 영상물을 제작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제 네. 정책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금리도 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 은행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 대출을 해주는 게 훨씬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괜찮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도 맞아, 될 것 맞아. 같아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허구한 날 월세만 내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다가 올려주고 또 네. 잘 되면 그 주인한테 뺏기거나 또 나가라고 맞아요. 협박당하고. 아니 몰라가지고 저도 아시는 분 30년 동안 약국을 야,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네, 근데 월세만 내고 있어?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월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 뭐 매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원래 본인이 하던 업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증빙을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또 너무 마이너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적자 나면 대출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네, 적자 그래서 만들면 안 돼. 특히 법인은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으면 아예 대출 안 돼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요즘 사실 마이너스가 많거든요. 음.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고 하지만 법인은 마이너스 재무제표 있는 순간 그냥 신용 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매출 만들고 관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근생이라고 하죠. 전부 근생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상가 주택 뭐 이런 경우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도 변경이 안 돼요. 뭐 이러는 경우 있어요.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가 비율이 더 높으면 1금융권에서도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가 10억짜리인데 얘가 건물 중에 이제 근생으로 된 게 60이다. 네. 그리고 주택이 한 40% 끼어 있다. 네. 이런 경우는 LTV 한도와 대출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금융기관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전부 그냥 LTV 봐주는 경우가 있고 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뭐 상가 비율, 주택 비율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용도 변경을 매도인이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빌딩 같은 거를 사게 되면 본인이 이제 임대 사업자 뭐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얼마 있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세금적인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충분히 사전에 어떤 명의를 쓸 건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매매는 그래도 한 번은 명의 변경을 뭐 해준다 뭐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 해주면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명의 변경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할 때 누구 명의로 할지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났어요.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명의를 썼다가 중도금 낼 때가 돼서 이제 은행을 갔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특이하게다가 가족 또는 뭐 제3자로 명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해놓으면 이제 뭐 사실 이제 실거래 신고하기 전에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특이하게 넣으면은 그나마 대출이 나오는 명의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아니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매도인은 싸게 팔았다 생각하고 매수인은 또 더 깎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매수인이 또 막 요구사항이 있는데 안 들어주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좀 일찍 가셔야 돼. 공인 중개사
중개사님을 먼저 만나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들을 좀 물론 다 그 계약서에 쓴다고 해서 외도인이 허락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특약에 들어가면 그렇죠. 유리한 거는 되도록이면 뭐 다 썩 놓고 뺄 때 빼더라도 하시는 게 좋죠. 뭐 해준다, 뭐 명의 네. 변경 해준다, 용도 변경 해준다. 그리고 대출에 뭐, 적극적으로 그렇죠. 협조해준다. 네, 봤는데. 그리고 뭐 명도를 책임진다.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상 같은 경우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은행 가가지고 네. 굳이 내가 나중에 임대차 할 거지만 꼭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자가 아닌데요? 이러는 순간 LTV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상가도 임대하고 마찬가지 거고. 예, 네, 자가하고는 요것도 살짝 틀려요. 예, 근데 물론 이제 한다고 아니,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누구지 연예인 누구도 내가 진짜 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그렇죠. 팔았다. 네. 이게 본인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 네. 거예요. 내가 뭐 진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자가 사업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해외로 발령이 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답변만 하시면 되지 뭐 먼 미래를 막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실 필요가 굳이 있을까? 네.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듣고는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말 안 들었으면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버리면 책임이 이제 그분한테 넘어가게 돼버리니까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미래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만 하면 되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맞아. 그냥 네, 굳이 안 물어봤는데 네. 쓸데없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 괜히 그렇죠. 대출 LTV나 금리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냥 어떻게 하면 금리를 좀 싸게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뭐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출을 받다 보면 지방에 있는 은행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꺼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뭐 귀찮게 해서 뭐 대구나 뭐 부산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은행밖에 안 해주면 가야지. 가야죠. 뭐 지금 가야지.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게 따질 때가 아닌데. 아니 서울에 있는 네. 그런 새마을금고 신협들은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원에 내려가야 돼. 네. 그 은행에서는 되게 많이 해준대. 막 이러면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지방에 물건 사러 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냥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들이 삼아 다녀오시면 네. 내가 돈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고객인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대출 받을 때 그래도 젠틀하게 좋은 느낌으로 해야 그럼요.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네. 대출 상담사가 되든 은행 직원도 네. 또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그럼요. 그런 거죠. 그리고 설사 은행 직원이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사람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 실수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회가 되는 실수면 사람인데 그렇죠. 그냥 괜찮습니다. 뭐 잘 해결해 주세요. 왜냐면 해결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미안해서 더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사람이 이쁘니까. 근데 금감원에 금감원에 막 늘 민원 거야? 올려 막. 늘 거야? 막 이러면 진상되는 거지 이거. 네. 서로 조금 이제 내가 너무 손해를 봤어. 음. 이런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감당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했어. 2시간을 기다리게 했어. 뭐 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분을 더 미안하게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해요. 대표님 요즘에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심이 꽤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투자에 아직도 그쵸. 끈을 안 놓고. 네. 이분들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음. 집주인 또는 건물주, 상가 주인들이 금리에 못 버티고 던지지 않을까? 이거 내가 줍줍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대출 많이 해줬어요. 네. 예전에 70% 경락자문 같은 그렇죠. 묻지도 LTV 따지지도 상도 않고 높지 뭐 뭐. 80%, 90% 해주고 90% 막 이렇게 했으니까 대출 금리 오르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용어로 뭐 아작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LTV 비율이 얼마예요? 40. 40%. 네.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 집은 지켜요. 드라마에도 마지막까지 부도나도 집은 그럼요. 끝까지 있다가 네, 지키려고 가족들이 하죠. 같이 네.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줄이면 줄였지 내가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 입고 해도 이 내 집은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 언제까지 뭐 진짜 뭐 경매로 많이 나올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수익성 물건은 또 언제 나올 것이냐 이렇게 그쵸. 금리가 높은데 근데 제가 이제 건물주들한테 이 금리가 높은데 파실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야 월세 올려야지. 아직 그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쵸.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놀란 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희는 저소득층이나 또는 없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못 받았더라고 그동안. 오히려 있는 분들은 대출을 좀 받아놨는데 어떻게든 다른 구멍으로 또 끄집어내고 아니면 내가 뭐 조금 안정화시켜서 이거 대출 갚을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이 돼 있더라고요.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지금 10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대출이 없어. 없어. 네, 15억 이상은 아예 뭐. 그렇죠. 대출이 없는데 금리가 뭐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대출이 많이 올리면 뭐 부자들이나 집주인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뭐 힘들어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없는 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업자 대출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업자 대출. 네, 그분들 이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정부에서 보증서 끊고 웬만한 저희 뭐 미용실 원장님이라든지 네네. 진짜 생계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따라서 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에요. 이게 금리가 올라버리면 본인이 이제 버는 수익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사업자 부동산도 대출은 좀 위험할 수 어렵지만.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금리를 조금 뭐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나 상품이 있는지랑 그리고 그냥 마지막 팁 한번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요. 네, 왜냐면 또 우리 네. 대출 전문가시지만 또 우리나라 또 탑 투자자 중에 또 한 분이시니까 우리 회원님께서. 아니에요. 저는 투자는 잘 못해요. 왜냐면 저는 겸손하셔. 근로자에 이런다. 가깝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냥 제가 자신만의 그 투자 항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모든 김밥 나라 아니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아니잖아. 나는 뭐 돈가스부터 뭐 김밥, 냉면, 쫄면 모든 거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관심 있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개발 물건이 조금 저한테 맞아요. 네, 저는 세입자 스트레스 막 이런 거 별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은 거의 공실. 그냥 차라리 공실난 재개발 시세 차익으로 간다. 예, 그냥 오랫동안. 그리고 부동산은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가지고 제가 가장 바라는 부동산은 안 파는 부동산. 그렇죠.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 예, 물론 처음에는 그런 물건을 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자본금을 마련을 하셔야 되니까 샀다 팔았다를 하시겠지만 하나씩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안 팔 부동산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네.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눈여겨봤던 물건이 좀 저렴하게 나왔어. 그러면 사실 사람이 최저점의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도 내가 막 바닥에 사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내가 드디어 이제 원하는 가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시적으로 하락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셔야겠죠. 맞아. 네, 그래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각자 도생인데 네. 참고는 하되 그렇죠. 판단은 스스로 하고 결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 물건을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이제 주택 쪽에 재개발 물건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상가 쪽에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고도 입주권인데 주택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 그렇죠. 뭐 이것도 괜찮죠. 네, 입주권도 나오는데 뭐 지산도 나온다. 뭐 이런 물건들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갭 투자가 제일 좋아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짜 대출의 모든 것을 한 시간에 정말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대출의 마법.
네, 대출의 바이블이죠. 이 책 꼭 읽으시고 네. 준비를 하셔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은 개천고 노선생 레오였습니다. 빠이.